6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밤 9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6월 24일 월요일자 신문에 KSS 해운이라고 하는 회사 기업을 소개하면서 이익이 나면은 직원과 나누는 회사, 상여금 1100% 주기도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20년 전에 전문 경영인 체제 도입, 성과 공유제, 종업원 지주제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좀 흔하게 쓰이는 말인데 회사는 사원의 것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회사는 명백하게 사주, 즉 투자자의 것입니다. 투자를 해서 기업을 일으켜 가지고 고용을 한다라고 하는 이 순서의 논리에는 어떠한 모순도 없죠. 물론 종업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하라는 뜻이거나 소속감을 가지고요. 그 다음 주인처럼 하라는 뜻에서 쓰는 말이라면 일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부분 동의한다는 그 말도 다시 또 동의할 수 없게 하는 거는 흔히 사용하는 말인데 사장 마인드로 일해라 라는 것입니다. 사원은 사원이고 사장은 사장이지 사원이 사장 마인드로 일한다는 것은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그걸 강요한다는 것은 일종의 아주 힘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간혹 자수성가한 사람 중에서 말단 직원 시절부터 사장 마인드로 일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독특한 그의 인생관일 뿐이고 대부분은 사원으로서 직급과 분야에 맞게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사장은 사장의 역할, 사원은 사원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문 경영인이냐, 오너 경영 체제냐의 문제 또는 집단 지성이냐, 능력이 출중한 엘리트 지성이냐의 논점과도 연결됩니다. 물론 저는 두 가지 예시 모두에서 후자에 동의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오너 경영 체제와 엘리트 지성을 옹호합니다. 이것을 정치 체제로 연결짓자면 대중민주제도나 직접민주제도가 아닌 대표제도, 즉 대의민주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저질로 빠지기 일수인데요. 은연중에 당연하다는 듯이 여기는 다수결의 원칙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수결 결정 방식이 낳는 패단은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가득한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님비, 핀비 현상입니다. 지역이기주의. 그 다음 공유지의 비극으로 일컬어지는 도덕적인 해이가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민주제도를 시도하다가 곧잘 저질화로 전락하는 이유가 대의민주제도는 일정 수준에 오른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많이 회자되는 말이지만은 어떤 국가이든 간에 정확하게 그 국가 구성원인 국민성과 정비례합니다. 이번 정권은 당연히 인민민주주의적 열기를 타고 자유민주, 즉 법치의 외형을 걸친 모양새로 권력을 찬탈하였는데요. 이 자들은 국민이 아닌 인민대중의 열기와 그 의지 자체를 권력화하는 데 익숙한 DNA를 가졌습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전문가 집단이 아닌 인민위원회를 앞세워가지고 정책을 입안하고 기존 질서를 재편하고 또 파괴하고 그 위에 독보적인 정당이나 또는 일당 체제를 얹어놓는, 다시 말해가지고 인민민주주의적 성향이 뚜렷합니다. 하다못해 문재인은 얼마 전에 가정과 학교에도 민주주의가 뿌리 내려야 된다는, 일반인들은 저게 무슨 말일까 하고 갸우뚱하거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만한 엄청난 말을 한 겁니다. 사실은 한국인들은 민주주의라 하면 그냥 다 좋은 거라고 여기는 듯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심한 결을 놓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앞서서 말했던 다수결 방식을 다시 한번 말하자면요. 왜냐하면 워낙 경계해야 되는 것이라 가지고요. 가령 10명이 10명이 여행지를 선택할 때를 예를 들어 보면요.
어떤 계곡을 선택을 한다고 할 때 그 중에 한 사람은 마침 가장 최근에 계곡을 다녀왔어요. 가보니까 예전에 갈 때하고 다르게 지금 계곡을 개보수 작업을 한다고 포크레인이 파고 이렇게 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돼 있지가 않고 아직 어수선한 상태인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한 사람은. 하지만 나머지 9명은 과거에 갔던 그 여행지의 모습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 거기서 우리 그러면 다수결 방식으로 결정을 하자라고 했을 때 그 9명의 방식에 따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현명한 결과가 나올까요? 또 20대 사람 1명, 30대 1명, 40대 1명, 50대 1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특정 이슈를 다룬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 결국은 확보하고 있는 정보의 차이입니다. 회사 민주주의, 직장 민주주의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송호근이라고 하는 교수님도 이런 맥락을 얼마 전에 하던 것 같던데 저는 그분이 하도 이쪽 저쪽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애를 먹고 일으켜 놓은 회사 사장실에 완장을 찾는 노동조합원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사장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고 자신들이 자리를 꿰차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현실화되고 있지만요. 아주 작은 가게에서부터 큰 기업에 이르기까지 어느만큼 치열한 고민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0원짜리를 쓰는 것에서부터 수백억을 쓰는 데까지 지갑 여는 사람, 그러니까 투자자의 고민만큼 큰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 선택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한국일보에서 소개하는 KSS라고 하는 KSS 해운이라고 하는 기업의 성격을 저는 모릅니다. 어쨌든 한국일보는 좌편향 언론이라고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이 언론에서 왜 이 회사를 이렇게 소개하는 건지 저는 내심 의도를 짐작하지만요. 그러나 이 회사가 말이에요. 기사에 소개되는 것만 본다면 얼핏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전문 경영인 체제, 전문이라는 말을 붙여놨어요. 전문. 이 전문이라는 방식은 누가 붙여준 거죠? 어떤 자격으로? 그 다음에 성과 공유제를 실시한다. 성과 공유제는 이미 하고 있어요. 성과금, 보너스로 다 지급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계속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걸 이렇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런 방식의 기업도 있군 정도로 그칠 일이지 그런 방식을 지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밑자락을 깔 의도로 기사를 썼다면 한국일보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성장한 배경에 있는 기업 방식을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포스코로 대표되는 지금 민영화의 외형을 띠고는 있지만 정권마다 갖고 노는 놀이개, 기생으로 전락한 기업들이잖아요. 그리고 공기업들의 방만한 운영과 성과 정도를 다시 공부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일보는.